선정고 1학년 설명이고요. 선정고 전략이 대입 성공의 전략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다른 학교 설명의 제목도 이러느냐? 아니에요. 선정고 전략이 대입 성공의 전략이다 라는 제목이 왜 합당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영어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영어과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이것저것 자료를 좀 받으신 게 많으시죠? 그 중에 표지가 이렇게 된 거를 조금 펼쳐주시면서 이 첫 페이지만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페이지를 딱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표지만 넘겨주시면요, 범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중학교 내신과도 설명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기말이 쫙 있는데요.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생애 최초잖아요. 그 학부모님들도 선정고 1학년이 최초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하는 족족마다 계속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건데, 그러면 되게 불안하고 좀 오리무중인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단연간 내신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중간고사만 비교하거나 중간고사만 분석해서는 안 돼요. 1년간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좀 대비를 제대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중간고사는 겁나 쉽게 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쉬워서 이 변별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럴 정도로. 근데 작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고교학점제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10%까지만 1등급이잖아요. 중간과 기말을 합산을 해야 이제 우리가 등급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일종의 약간 간보기? 맛보기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제 경향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전년에 비해서. 범위를 먼저 보시면 교과서가 일단 한 과에다가 추가 프린트를 줘요. 나중에. 근데 이게 시점이 되게 애매한데요. 시험 기간에 2주 전에 줍니다. 2주 전. 그러니까 이게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갖다가 편집해서 추가 프린트를 한 3장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조금 넉넉치가 않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세트가 딱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의 중간기말을 쭉 보실 때에 무조건 모의고사 한 세트씩 들어가요. 근데 언제께 들어가냐면은 이번 연도께 들어가요. 2026년도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지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애들 시험 대비는 저희가 3월 첫째 주부터 와라락 시작하는데 아직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대비를 언제 합니까? 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모의고사도 사실은 한 세트가 다 들어가니까 물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30번대 문제들, 40번대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 프린트가 시험 2주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몰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시간 안배가 좀 안 돼버리면 다 몰린다. 한 번 본다고 되진 않잖아요. 여러 번 당연히 다각도로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첫 중간고사 때는 빠진 범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뭐냐면 그날 아침에 처음 가서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처음 보는 지문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2문항씩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첫 중간고사 때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말 때 나오고 2학기 때는 계속 2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배점이 6점대 이상입니다. 2문항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변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배점을 설계를 하고 낯선 지문들을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가 당연히 변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중간고사 5월 1일 날 작년에 봤습니다. 5월 첫째 주죠. 5월 1일. 그리고 난이도는 하였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기말고사가 갑자기 난도가 확 뜁니다. 난이도 상. 이제 간을 봤으니까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짠 걸 더 투하를 하든가 뭐 코인 육수를 더 넣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으로 낸 거고 2학기 올라가면은 이제 중상과 상으로 난도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위가 조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사이드킥으로 오잖아요. 중간에 2주 전에 오지를 않나 굳이 올해 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부교재가 따로 뭐 시중교재가 딱 꽂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상황이고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학교에 비하면 영어 내신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다? 겁나 해자롭다. 그냥 급할 뿐이지 제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고 밑에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탑3가 있는데요. 출제되는 외부 지문이 난도가 낮지 않다. 즉 어렵다는 얘기죠.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독해 문항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애들이 제대로 할까요? 안 해요. 이거는 진짜 뭔가 이렇게 딱 지금부터 외부 지문 대비하는 거야? 이유는 이거야? 지금 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해요. 왜냐면은 타 과목들이 당연히 중요한 과목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범위를 하지 눈에 안 보이는 범위를 우선순위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점대가 넘어가는 변별력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그냥 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요약문 완성이나 변형된 문장을 활용한 영작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영작에 있어서 자신 있어 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작은 되게 정확한 어법에 맞게끔 구문 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법 문항인데 어법 문항은 서술형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법도 강한 학생은 없어요. 모의고사가 뭐 1이 나오든 어쩌든 간에 어법이 대단히 강하다?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부분은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낼 때 변별력의 유형으로 당연히 간주가 될 수 있고요.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어법의 기본기를 좀 다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자, 이 페이지까지만 이제 보고 우리가 PPT로 넘어갈 건데요. 자,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추가 프린트, 외부 지문 이렇게 이제 4가지 요소가 1년 내내 동안 시험 범위로 잡히게 되죠. 교과서는 그냥 한과예요. 근데 이게 한과인데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보다는 분량이 그래도 2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 저 오랜만에 보고 깜놀했잖아요. 뭐 벌써 끝났어? 장난하는 거야? 말하다 말았냐? 이런 느낌인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 정도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분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근데 25%가 나오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교과서는 한 과씩만 출제 범위에 해당이 돼서 범위적으로는 부담이 별로 없고 여기서 이제 어법 오류 수정하는 문제 등등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알아라,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다 잘근잘근 씹어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자체는.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가 이제 3월 모고 6월 모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일단은 사전 대비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어법하고 서술형 문제가 당연히 어렵잖아요. 객관식보다는. 그 문제들이 주로 30번대와 40번대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사전 공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쭉 이루어지는 주차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럼 학교에서 몇째 주 되면은 야, 모의고사 서술형하고 어법은 30번대 몇 번, 40번대 어디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멍 때리면 안 되죠. 굉장히 꿀팁 같은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뭐 삽입 문제, 요약문 완성,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무관한 문장 고르기, 기타 등등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추가 프린트가 나오게 돼요. 추가 프린트가 좀 답답합니다. 이게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난도는 무조건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2 거 나오고 고3 거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거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6년도니까 2025년도 어디 모의고사의 몇 번 문제 아니면 4, 5년 전에 모의고사의 몇 번 문제 그러니까 랜덤으로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지문의 퀄리티가 괜찮다 싶으시면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12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12개. 그러니까 12개 적지 않거든요. 12개를 마음만 먹으면 2, 3일이면 보기는 보죠. 근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술형 영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요약문이 나올 수도 있고 순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문 하나를 각도를 1번, 2번, 3, 4, 5번, 6번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딱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모의고사까지 보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니까 12개 지문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뭐 단순한 문제는 좀 아닙니다. 일단은 2주 동안 굉장히 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프린트가 출제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드렸습니다. 추가 프린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왔는지까지를 쭉 보게 될 거고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부 지문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중간고사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기말고사 때부터는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2년 차니까 그렇게까지 뭐 애들을 뭐 실험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부터 외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대신은 이렇고요. 이제부터 각각의 선정고등학교만의 활동들을 좀 한번 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인데요. 선정고등학교의 자율활동은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죠. 일단은요, 각 반에서 과목별 학습 도우미를 딱 결정을 해요. 뭐 수학 도우미, 영어 도우미, 과학 도우미 이렇게 반에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자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학습별 도우미에 참여하시는 거를 적극 좀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림 리딩. 우리 선정고등학교 특징이 뭐냐면 앞에 드림이 겁나 붙어요. 드림. 뭐만 했다 그러면 다 드림이야. 드림 리딩, 드림 뭐뭐 이렇게 드림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데요. 독서 자체에 이제 드림 리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리딩하고 저기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자율활동 시간에 독서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견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림 리딩과 토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학급의 문화를 만든다. 이게 이제 자율활동의 프로그램인데 자율활동은 당연히 모두가 참석을 하는 거죠.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가끔 보면은 나는 노잼? 나는 뭐 굳이? 뭐 이런 애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대학에 안 뽑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자율활동 있으면은 득달같이 딱 참여해갖고 책 읽으라 그러면 읽고 토론하라 그러면은 좀 머쓱해도 같이 참여하고 확장시켜서 기록에 남기는 작업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가 있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앞에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진짜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도 지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상태입니다. 다른 학교는 자율활동 시간에 선생님 안 계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퇴근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우리 과학 중점 학교인 만큼 과학 동아리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문과 동아리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건요. 문과한테 굉장히 기회인 학교예요. 선정고등학교가. 그 이유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과학 동아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학생들이 이제 과중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수학에 관심 많으니까 이제 선정고등학교 지원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실험을 하는 족족 애들이 잘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뭔 실험을 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당연히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아닌가 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자산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이게 대학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생기부에서. 애들이 뭘 이루고 뭘 알아내고 뭘 발견해요. 고1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참여를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서 놓쳤던 거, 실수했던 거 그래서 확장하는 사고들을 대학은 당연히 좋아하는데 선정고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고요. 관심 분야가 뭐 예를 들어 AI다, 아니면 환경이다, 아니면 반도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배움의 자산이 되는 시나리오를 이끌어내게 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잘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면은 저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안 그러면 대부분이 다 결과 위주로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쓰라 그러면 결과 위주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 알아냈다,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은 꿈을 이루는 다양한 드림 시리즈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자, 다양한 진로 활동들이 열려 있어요. 뭐 독서 장원제, 드림 토크, 기타 등등등. 자, 이 다양한 진로 활동들이 우리 선정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이 신청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깊이 있는 독서 장원제가 열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발표하게 되는 드림 토크라고 하는 우리 진로 활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 탐구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쭉 발표하면서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 과목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한 6월 정도에 결정을 하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5월 1일이었잖아요. 작년 기준.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에 선택 과목들을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거 거의 번복 잘 안 돼요. 그럼 그때 선택하는 그 과목들이 다 이유가 있고 뭔가 사다리처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 선택 과목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꺼냈냐면은 1학년 때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1학년 5월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5월에 진로 활동 할 게 없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1학기 말, 2학기 뭐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본인이 하게 되는 창의 융합 탐구 보고서 이 활동, 이런 보고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 이것 때문에 2학년 때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한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얘 따로 쟤 따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술들은 굉장히 선정고는 많으니 제대로 꿰라는 겁니다. 자신의 결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에 맞춰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로 활동까지 연결이 돼 있죠. 자, 이제 과세특입니다. 교과세특이라고 하죠.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 자, 모두가 다 이 교과목에 있어서 과세특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첫째자녀를 고등과정을 경험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 이 학교는 뭐 교과세특을 잘 써줘. 뭐 잘 안 써준대.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정고는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잘 써주나요? 잘 써줍니까? 잘 써주는 게 뭐죠? 어떤 면에서는 잘 써주고 어떤 면에서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요. 해당 교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여기 그림 잘 보시면은 일단 창의융합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삼성고등학교에. 아까 앞장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창의융합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독서장원제, 드림 토크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에서 열어놨어요. 그럼 열어놨으면 냅다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지?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독서가 들어가야죠. 반드시. 그래서 드림 리딩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붙였을 때에는 읽으라는 거예요. 그 책을 선별해서 이 주제하고 관련 있는 책을 읽어라. 읽고 나서 아까 토론했잖아요. 자율활동에서 토론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나서 탐구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융합 탐구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썼어요. 고려의 화학과 현대의 화학의 차이점이 무엇고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합탐구 보고서를 쓰게 됐죠. 역사와 화학의 융합. 선정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융합과학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겁니다. 고1 과정 답죠. 고1에서 예를 들어 물화생제 한 과목에 올인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전체 입시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대입의 구조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1에 우리가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과중이랍시고 너무나 과학봉이 세게 들어갔다든가 문과 학생이라고 해서 나는 과학은 안 몰라. 수학 노잼 이래가지고 너무나 그쪽 성향을 한다든가 굉장히 올바르지가 않고 융합탐구 보고서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하고요. 억지로 연결하는 거 절대로 1학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질문해야 되겠죠. 해당 교과목에서 관심 분야에서 독서 활활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2026에 올해 한 이슈들이 생기겠죠? 아니면 2025년도에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전쟁도 있고요. 주식의 뭐 폭등이나 폭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AI나 반도체, 뭐 AGI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내용들과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이런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융합탐구 보고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창의융합 프로젝트, 자신만의 창의융합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바람직하죠? 자, 근데 제가 앞서서 선정고등학교는 과 세특을 잘 써주느냐, 어떻게 들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선정고에서 세특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1학년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학원이 지금 생긴 지가 20년이 됐는데 당연히 선정고 생기부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거 할 때 생기부를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과세특의 보고서, 탐구 보고서 주제를 이렇게 잡는 게 낫겠다. 너는 2학년 되면은 2학기 때는 이렇게 잡는 게 낫겠다. 너 수행평가는 어떻게 했니? 뭐 이렇게 질문하고 책은 어떤 걸 읽을 예정이니?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물을 저희가 본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들이 당연히 다른 학교랑 비교해 가면서도 파악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애가 불만이에요. 쌤, 제가 이거 넣어달라고 했는데 학교쌤이 안 넣어주신대요. 이런 샤갈 뭐 이런 거예요. 애가. 그래서 뭐야? 왜 그렇지? 봤더니 애 얘기만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 새끼, 내 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애가 맞지? 걔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네가 뭘 놓쳤겠지 뭐 이러겠지만 아니 학교 선생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집 애가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교과 세특을 써주시는 주인공 맞죠?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수업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는 개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간에 뭐 과학 풀고 앉았고 국어 시간에 막 다른 거 하고 있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러면은 누가 예쁩니까? 그리고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뭐 내라 그러는데 자꾸 살짝씩 놓친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그리고 어찌됐건 그 수업 태도가 기본 중에 기본인 데다가 수행평가의 탐구보고서를 써서 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주세요. 선정고등학교는. 그래서 목차 써라, 주제 써라, 연구 내용이 뭔지 쓰고 결론 1, 결론 2를 쓰라고 구체적인 뽕을 주십니다.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럼 얘가 이걸 써서 잘 목차에 따라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레미가, 우리 금쪽이가 이거를 이 목차대로 잘 안 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빠진 거예요. 뭐 주제가 빠졌던가 뭐 여기 연구 내용에서 독서가 빠졌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독서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결과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가서 내니까 야 지난번에 내가 이거 다 목차부터 이거 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써서 내라고 모두에게 줬는데 너가 이제 와서 그거를 더 써서 내라고 하는 거는 너 진짜 선 넘는 거야? 교과서 때 선생님이 쓰는 거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다 모든 학교가 이런 식은 아니에요. 뭐 남학교는 어떻겠어요 지금 선정이 이러면 남학교 애들은 일단은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제대로 쓸 거라는 걸 처음부터. 그래서 두 번째 써보면 다시 써보자 이렇게 보내고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네가 써와 뭐 이런 학교도 있고 선정고는 뭐다? 이 방법을 지금 선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대로 똑똑하게 끼깔나게 써서 내면 돼요. 근데 이거 잘 쓸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안 해봤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교과 세특에 제대로 참여를 해본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쓰는 거임? 뭐 글짓기도 아니고 독후감도 아니고 뭘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평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 아니고요. 서평을 쓰라는 거예요. 서평을. 그 글쓰기를 계속해서 중등 과정에서 해야만 해요. 그래야 교과 세특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리로스쿨을 통해서 주제, 동기, 문제 정확하게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 탐구 방법, 결과 및 토의, 결론 및 재현, 참고 문헌까지 쓰라고 리로스쿨에 5월 19일 금요일 오전 8시까지 제출해 한글 파일로 이렇게 준다고요. 이게 선정고등학교 리얼 파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쓰는 건 할 수 있겠죠. 네,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저렇게 쓰긴 썼는데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거를 다 보셔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의 슬랙을 통해서 물어보면 돼요. 제출하기 전에 쌤 저 이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코멘트 다 달아줄 거예요. 그럼 수정 싹 해갖고 내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5월 19일 작년 기준 이런 상황입니다. 5월 19일이면 한참 중간고사가 끝난 이유겠네요. 그럼 좀 풀어져 있거나 기말 대비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 이런 시점에 리로스쿨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주아학원에서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재원생이 하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교과서 혜택을 쓰게 됐던 결과물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구보고서입니다. 주제 및 동기,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단원 학습 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통과에서 있었던 거죠. 통합과학에서.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물리적인 원리에 깊은 흥미를 느껴 탐구를 시작함.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공부 잘 해놓으면 주식 투자도 좀 꼼꼼하게 나중에 잘할 수 있겠네요. 미리도 살 수 있겠고. 자, 이론적 배경 및 탐구 방법입니다.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 독서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교소 원자의 체외곽 전자 구조와 에너지 준위에 따른 뭐 이런 내용들을 쓰고 이게 빨간 색깔은 조금 중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 번 쓰고 또 코멘트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 있는 탐구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애가 쓸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뒷장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경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 정도 세특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것이고요. 경쟁자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뭐 저렇게 생기부가 나오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경쟁자가 특목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교과서 혜택 탐구보고서의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진로활동,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여러분 주인공들이시니까 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1학기까지를 딱 끝내고 나면은 원서를 6장을 쓰잖아요. 원서 6장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때 내 원서를 보게 될 바로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마지막 목표. 일단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을 봐요. 1번이죠, 1번. 학업 역량이 뭐예요? 공부 잘했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영수 공부 잘했어? 통사 통과도 내신 잘 봤어? 이런 거 고해 과정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이런 게 당연히 물어봐시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성숙도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묻지만 공부만 냅다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가 좀 있는 학생이야. 교과서 혜택을 보면 나오잖아요. 앞장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리고 탐구에 진정성이 있는가? 실제 호기심을 느껴서 그 탐구 주제를 선택을 했고 독서와 버무려져서 제대로 된 과정과 실패를 거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심화 성장 단계입니다. 자, 선택 과목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선택 과목, 우리가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것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선택 과목의 결이 잘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선택을 하면 할수록 심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심화 단계로 갔을 때 주제 보고서의 주제도 조금 더 스페시픽하고 조금 더 깊이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패를 통한 배움이 있는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정고등학교 전략을 잘 짜고 있다는 말씀 앞서서도 드렸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면접에서 세특이 진짜냐? 너 찐이냐? 이런 거 세특 물어보는 거고 구체적인 과정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전체의 서사를 본인이 꿰뚫고 있어야죠. 왜냐면 내가 만들었다라는 전제면 당연히 내가 알지 물어보는데 어버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입학사정관이 확인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를 한다면 첫 번째 고1 과정에서는 너무나 무리한 전공으로 고정된 이런 생기부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과중이고 뭐고 뽕을 빼요. 그러니까 활동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의대다, 뭐 약대다 왜 그래요 도대체 고1 때 지금 언제적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정고 선생님들은 이걸 대부분 다들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만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헷갈릴 때는 항상 이 부분에 강조가 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때는요. 우리 한양대학교 2016 정성평가 도입 동국대 등 가이드북에서 지금 각 대학들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도 얘기를 해도 이거를 계속 고1 때부터 막 전공 얘기를 자꾸 해버리니까 각 대학에서 이상적인 어떤 생기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가이드북을 냈어요. 그래서 한양대 및 동국대, 뭐 경희대 이렇게 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1학년 때는 호기심을 발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통사를 배울 때, 통과를 배울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을 배울 때, 어떤 목차를 배울 때 왜 저 공식이 필요한 거야? 저 원리는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탐구 심화가 들어갑니다.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 인문, 약간의 융합, 교과를 횡단하면서 진짜 호기심을 3학년 때까지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는데요. 3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2학년 때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선택 과목들의 결이 이런 시나리오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얘기 앞에까지 들으니까 고구마 진짜 10개다 지금 느낌이. 이거 다 어떻게 하냐. 내신 학원 가이드 이렇게 라이딩 해주고 막 선별해주고 그것까지가 내 역할 아닌가? 밥 좀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저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이게 좀 답답하실 수 있고 학생 본인들도 지금은 뭔가 걱정 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시간과 여러 가지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들에 접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그냥 이건 삶이잖아요. 저걸 다 우리가 이걸 아우르면서 경영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주도적으로.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학원의 이런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원생이면 누구나 슬랙으로 신청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 이주학원의 피터쌤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지금 SMP 하신 학생들 있으시죠? 예비고일 안에 잠깐 손 좀 들어주실래요? SMP. 네. 이렇게 드신 거는 된 거예요? SMP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슬랙은 그냥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해서 일단 쌤 안녕하세요. 저는 선정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된 김땡땡입니다. 슬랙 신청합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학생이 해야 돼요. 남자애들 하도 안 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랙의 대화를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1단계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생명과학 시간에 어떤 내용의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못 정했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이제 저희가 혼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시간에 나는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로 질문을 하자. 이게 뭐 떠먹여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주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요.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호기심을 통해서 독서와 토론 활동의 심화를 합니다. 그래서 책은 뭘 읽고 있니? 결정을 했니? 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읽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구보고서가 좀 중요하겠죠.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일단 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평가서를 자기가 완성을 해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고 성장과정 기록을 코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4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처음에 더럽게 못해요, 애들이. 못해요, 잘.
여자고 남자고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약간의 헤매요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한 학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만 하면은 얼추 자대로 잘 쫓아옵니다 진짜로. 근데 중간에 약간 욕도 먹고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막 되게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래 이렇게 보다는 조금 다이렉트로 직설화법을 좀 쓰시는 편이라 아무튼 좀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딱히 다른데 뭐 돈 내고 컨설팅 받고 선정고를 누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슬랙은 주말에도 할 수 있고요. 학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새벽에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답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시공을 초월해서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공짜에다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전체 재원생이 뭐 선정고만 있는 게 또 아니니까 고등관에 지금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몇백 명이 되겠죠. 그 모든 아이들한테 지금 이렇게 슬랙을 홍보를 할 텐데 참여는 다들 하려고 해요. 근데 100%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끝까지 안 가느냐? 이유야 되게 다채롭겠죠. 물어보다가 좀 내 스타일 아닌데? 뭐가? 뭐가 내 스타일 아니죠? 묻고 하는 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질문을 던져도 되나? 내가? 이런 느낌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끝까지 가는 아이들은 고3 1학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경우는 고3 1학기 때 제가 내신을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유료여도 좋으니까 이것만 좀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뭐 재원했던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중등과정부터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저희가 약간 비공식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재원생 기준으로 한다. 모두가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요. 자 이제 우리 내신도 걱정이실 거고 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가 딱 지나면 그리고 2학기가 딱 지나게 되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는 이제 1년간의 모든 성적이 결정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 자, 첫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까지의 사례를 좀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이죠, 내신. 내신이 이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라서 굉장히 이것은 해자롭고 너무나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답게 좀 풀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이 회색깔에 보이는 44443은 이거 뭐냐면은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4단위, 이렇게 3단위, 단위라는 표현을 요즘엔 좀 안 씁니다만은 아무튼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1등급, 2등급, 1111, 오 너무 잘했네요. 2학기 때도 111, 211, 잘했죠? 아유. 5등급이고 4%까지가 1등급이 아니라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111111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애 거의 없어요. 그런 애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보다 조금 더? 이 정도? 그러니까 111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1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2가 하나씩 든 학생이에요. 되게 잘하는 학생인 거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전 교과목의 석차 등급이 1.17 등급이에요. 아주 탑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수만 따졌을 때도 1.17 등급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입니다. 2가 주류를 이루고 1이 있고 한 반반은 2, 1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전 교과목을 보니까 1.59예요. 근데 국영수만 봤더니 2.0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을 보니까 얘는 전 교과목은 1.65입니다. 1.65인데 국영수만 봤을 때는 1.67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은 국영수가 2.0이고 세 번째 학생은 국영수가 1.67이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두 번째 학생과 세 번째 학생은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전 교과목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신으로 봤을 때는 1.5거나 1.65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지금 국영수가 다 2죠.
그리고 탐구가 1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는 어때요? 그래도 국어, 수학에서, 영어에서 1이 하나씩은 또 박혀 있고, 탐구 쪽에서 1도 있고 2도 있고 이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국영수를 좀 더 잘하는 애잖아요. 뒤에 가서 제가 그 페이지 보여드릴 건데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 내신 때문이 아니라 저런 성향의 애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잘 봐요. 모의고사를 잘 봐요. 우리가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수능 최저를 다 걸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신만 봐서는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내신이 9등급제에서는 어땠습니까? 내신이 그래도 어찌됐건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있었다고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흑백 요리사의 셰프의 칼로 잘게 다졌던 게 9등급이라면 이제 그 칼이 굉장히 뭉둥그려져 갖고 무뎌져서 텅텅텅텅텅 이게 5등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 부위가 어느 부위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기준이 하나 더 들어와서 가로로 썰고 세로로 썰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신만 봤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뒤에 가서 다른 가로 썰기 세로 썰기 다른 체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걔가 변별력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뒷페이지에 보여드릴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내신들이 다양하게 결과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5등급제에서 결국 등급이 2.167 이하다. 그러면은 인가경입니다. 인가경. 인천대, 경희대, 경기대, 가천대. 그러니까 수도권이 기준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2등급이야 그럼 잘한 느낌이잖아요. 9등급 제도에서 2등급은 잘했네. 그래도 2등급을 했네. 3은 안 떴네. 그러면 괜찮았단 말이야. 그거는 여기잖아요. 이 위잖아요. 그쵸? 9등급제로는. 지금은 이제 5등급제니까 지금의 2등급은 9등급제로 따졌을 때 3.24등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서울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래서 2등급제를 딱 끊었을 때 2.167. 그러니까 2를 딱 끊어서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 나왔다, 2.4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서울 어렵다. 약간 수도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등급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는 내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생기부. 이 세 가지가 가장 키워드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이제 5등급제가 되는 바람에 얘 말고 다른 기준이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들이 더 예리한 칼의 역할들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1에서 2등급을 사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3이 하나 떴다? 빨간불 지대로 들어온 겁니다. 3뜨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요. 단위수 똑같고 통사, 통과 들어가죠. 그래서 뭐 과중이라고 과학 더 잘 봐야 되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하지도 마세요. 1학년 때는 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중은 뭐 통사는 안 봐도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통사, 통과, 단위수 다 똑같고요. 그리고 1학년 단위수가 통사, 통과가 딱 들어가는데 단위수가 높아요, 지금. 국영수 못지 않습니다. 은미체 기가까지만 잘 보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영수하고 통사, 통과까지는 제대로 올려야 돼요. 3이 뜨면 안 된다. 2 이상으로 무조건 올려야 된다. 올 1 받으면 좋지만 에바예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찌됐건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채우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기출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출문제도 안 보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뭐 어떤 공부를 할 건데요? 기출에서 안 나오는 걸 혼자 공부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근데 기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지 혼자 가볍게 다룰 확률도 높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본다 한들 진도를 나간 것도 아니고 교과서 지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어디서 뭐가 나온 거고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처음 보면 당연히 까막눈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매일 보는 거예요. 벽에 붙여놔야 돼. 농담이 아니라. 무슨 몽타주 마냥 과목별로 다 붙여놔야 돼요. 시험 끝나는 그 순간까지.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 다 출력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을 수 있고요.
뭐 영어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학년 중간고사 거만 일단은 다 출력을 전과목을 다 하셔서 벽에 붙여놓을 때는 위에만 붙여놔야죠. 왜냐면 뒷페이지도 시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세팅을 좀 해주셔서 뭐 계속 보셔야죠. 보다 보면은 아 이제 시험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그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이 범위가 작년에는 어떤 문제로 나온 거지? 어떤 유형으로 나왔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서술형 뭐였더라? 다시 봐야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들도요. 어느 학교가 딱 배정이 됐을 때 진도를 빼는 건 다 해요. 그리고 들키지 않고 당연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요리 마냥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당연히 합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기출문제를 중간에 안 보잖아요.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출을 또 봅니다. 제가 지금 예일여고만 12년 차예요. 저 계속 기출 봐요. 왜냐면 기출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들을 다시 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맞춤형으로 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3등급 안 된다. 인서울 가려면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인데 각 대학들이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더 하고 있죠. 내신 5등급 제도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거의 대학 선택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고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요. 우리 선정이 지금 외부 지문이 중간고사 때 나올지 여부는 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냥 중간고사 대비만 올빵 100%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100% 하시는 게 맞아요. 5월달까지. 그리고 이제 기말 대비하고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능 대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면접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1학년다운 학생부 질문과 독서로 시작하는 아까 보셨죠? 강조 많이 했죠.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여기에 맞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돼서 진로 강박 없고 학과에 대한 강박 다 버리시고 호기심과 순수한 탐구 질문과 독서로 탐구 역량을 시작하는 이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의 과정입니다. 간단해요. 3등은 안 된다. 우리가 모의고사 최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챙기자. 그리고 생기부는 오버하지 말고 학과 적합성과 적합성 빼고 호기심과 질문과 독서로 채우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고교학점제 5등급 내신에서 사실은 지금 다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같이 듣고 계시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실 때에는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각각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학생들 계시니까 내 경쟁자가 누굴까? 난 선정 가서 진짜로 2등급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부터 뭐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성적이 나온 다음에 하시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 9등급 제도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은 저건 입결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5등급제는 고1밖에 없으니까 5등급으로 대입이 치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환산해서 9등급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갈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1.0에서 1.167이라고 보겠습니다. 5등급 제도에서요. 과거로 따지면 1.5등급 정도라고 보겠죠. 내신이. 그러니까 1.0하고 1.5는 상하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사실상 다르지만은 요 정도 아이들은 선정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어느 학교도 있을 텐데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당연히 스카이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스카이는 누구랑 경쟁합니까? 특목자사고랑 경쟁하는 거 맞지 않아요? 울산에 어디, 포항에 누구, 전주에 어디, 하나고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내신이 좋다고 뽑아줘요? 아니 걔네도 내신이 뭐 우리보다 나쁠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뽑혔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러면은 선정고 1학년에서 완전 최상위권이었어. 역시 파이팅! 시작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얘네들이니까. 그럼 얘네들하고 맞짱을 뭘로 뜨느냐? 일단은 최저죠. 최저 안 맞추는 전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스카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 최저는 보통 3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합. 홍어 말고요. 3합. 그럼 국어, 영어, 수학에다 죄송해요. 아직 국어, 영어, 수학에서 2과목이 선택이 돼야겠죠. 일단. 그리고 탐구는 이과면은 뭐 과탐했을 거고 문과면은 사탐했을 거니까 물론 뭐 이과 침공해갖고 문과 과목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탐구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 아니면 2개 선택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국영수 중에 2과목은 완전히 월등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이렇게 해서 3합, 6과과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사 필수인데 4등급 정도는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생각에는 여러분이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 고1 모고는 쉬워서 너도 나도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막 이래요. 영어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고3 올라갔을 때 저렇게 최저를 맞추라는 게 3합 6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합 6이라는 건 국어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 확신하세요?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되게 망측한 지문들이 그날 막 쏟아져서 나오고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은 어떤가요? 2 나오나요? 2? 어렵잖아요.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도 영어는 뭐 절대평가고 90점 넘으면 다 1등급 준다고 하니까 영어는 뭐 영유도 못 했고 뭐 괜찮아? 1 나오나요?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이게 결국에는 이 3합 6이라는 게 2하고 2가 뜨면 약간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3합인데 사실은 그렇게 다 2등급 안짝으로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죠. 이런 경우는. 뭐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 아주 특화된 남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을 좋아했고 아주 잘했어요. 여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글 읽는 걸 더럽게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꽤 시켰고요. 중학교 때도 시켰고 고1 때까지 시켰는데 이제 2, 3학년 올라가니까 복잡하고 선택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어는 지 혼자 할란다 그래갖고 약간 쉬웠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 2025년도에 3 나온 애 더럽게 많아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 차이로 3등급. 이래서 최저 못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최저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생기부도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생기부가 과학고 애들, 영재고 애들, 하나고 애들 생기부랑 맞짱 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선정고에서 좀 잘했다고 해서 그 생기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 2가지가 되면 얘는 뭐다?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를 바텀 찍고 위로 던지는 거죠. 6장 찍는 거니까. 이러면 얘는 못 갈 데가 없어요. 그쵸? 내신이 이렇게 나오고 최저를 3합을 애가 맞춰버려? 거기다 생기부도 막 슬랙으로 해갖고 차차차차짝 막 탐구 보고서도 해마다 계속해서 회차마다 거듭해서 반복이 됐다. 가죠. 갈 수 있죠. 자, 2번째입니다. 가장 치열한 구간. 1.3에서 1.6 구간. 쉽지 않은데 1.3에서 1.6 구간 진짜 치열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이 약간 섞여있느라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 되면 수능 최저 그리고 학종 이 2가지가 다 짬뽕된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최저 중요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몇 등급이었는데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우리 선정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 동아리 이 정도 내신 받았는데 걔가 합격을 요 학교를 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른 학교 기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설팅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외부 컨설팅이. 학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요 정도 되면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학종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텀으로 찍고 던지라고요. 여기는 확실하게 붙을 테니까. 자,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1.8에서 2.167. 아까 여기 2 넘어가면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제일 많은 구간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생기부도 말씀드렸고 뭐 수능 최저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애가 2.16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이 안 되는데 뭔 최저고 생기부예요, 사실은. 이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수능 최저예요. 근데 이 부분도 고1 과정만을 놓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애가 변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변할 거예요. 계속 가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화이팅이 넘칠 텐데 멘탈만 잘 관리하신다면 그래서 우선순위가 요로 넘어갈 수도 있죠. 학년이 거듭될수록. 만약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수원대, 을지대, 삼육대 교과로 쓰고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학종으로 쓰는 안정지원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이 넘어갔습니다. 1학년을 딱 마무리했더니 2.3 이하다. 이 친구는요. 일단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빨간불 들어온 거 맞죠? 예, 빨간불 들어왔는데 그 빨간불 들어온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학원도 보냈고 뭐 시험 기간에 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딱 껍질 까보니까 공부를 진짜로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시험 대비를 했고 숙제를 했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좀 움직여줬을 뿐이지 학원 숙제도 했을 거예요. 스카도 가요 걔가. 학원 특강도 다 듣기는 해요. 그래서 막 1시에 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찐 공부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학원 숙제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말에 지금 중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말에 토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에 순공 시간 몇 시간? 왜 눈빛 흔들리냐? 지난주 토요일에 순공 시간 몇 시간이냐는 거예요. 기준 드릴게요. 5시간 있어야 돼요. 국영수 5시간. 시간 의미 이렇게 해놓고 뜨개질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릴스 돌리면 안 되고요. 진짜로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다던가 오답 정리를 한다던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다던가 뭐가 됐든 간에 매산비를 풀던가 매산문을 풀든가 뭘 하든가 순공시간 5시간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5시간이 웬열? 5시간은커녕 1시간도 못 앉아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나만의 영어 단어장 같은 거 그게 뭡니까? 이러고 노트 정리, 개념 정리하라 그러니까 누구 거 베껴 쓰는 건 하겠지만 자기가 개념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해요. 사실 이런 경우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필요해서 얘는 지금 그냥 뭐 학원을 냅다 꽂아버릴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체질 개선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아직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나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난 여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긴 좀 양심이 없고 나는 그래도 여기는 되지 않을까? 대체로 에이 여기는 아니지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예.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대학에서 굉장히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작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신설 전형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존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우리가 원서 6장 쓸 때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쓰실 거고 그 학종 쓰려고 지금 선정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해준다고 하니까 학종을 당연히 쓸 건데 학종을 6장 쓰면 절대 안 되고요. 학종을 뭐 3장, 4장 학생에 따라서 그리고 섞어 쓰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요한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 중에서 우리나라 대학 서열 중에서 가장 딱 상위권 대학에서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중앙대랑 경희대 발표는 의미 있는 발표예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대가 기존의 생기부를 통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융합형 인재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들이 있었어요. 원래가. 지금도 이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학업 역량이 여기 50%죠. 그리고 여기는 학업 역량이 40%죠. 학업 역량이 아까 뭐라 그랬더라요? 성적, 내신 성적 요건데 그럼 내신을 많이 보내. 여기는 내신을 그래도 10%좀 쬐끔 보내. 여기가 둘 중에 어디를 일반계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내신을 많이 보는 거? 많이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고가 내신이 좋아요? 선전고가 내신이 좋아요? 당연히 선전고가 내신이 좋잖아요. 하나고 가면 내신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고 거기서 진로 역량을 가져와라. 공동체 역량도 보겠다. 이런 영역이었고 균형 잡힌 역량을 강조해서 학업 중심이어서 우리 선전고로 따졌을 때는 1.6에서 1.7등급 9등급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형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학업 역량이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진로 역량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탐구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과중반이나
과학고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신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은 요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게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줄고 신설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신설 전형은 일단 첫 번째는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5배수를 뽑아요. 1단계에서. 다 들어와 이거예요. 뭐 등록고 일반고 다 들어와 5배수. 보통은 3배수 정도 뽑는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5배수를 먼저 뽑아서 서류 평가를 100%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갈라내겠대요. 와 대박이네. 5배수까지 굳이 뽑아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갈라내겠다는 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 면접으로 자신 있어 우리 다 갈라낼 수 있어 이거네요 지금. 그리고 1차 성적 70% 합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없었던 게 생겨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거는 순간 영재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학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영재과학고는 국제고는 수능 공부를 안 해요.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걔네 맨날 실험하고 지금 대전 가갖고 맨날 대학교 가서 뭐 같이 대학생 형아들이랑 실험하고 활동하고 탐구 보고서하고 가운 입고 막 이거 하는데 걔는 수능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오라는 것이다?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너 최저 맞출 수 있니? 일로 들어와도 돼.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 얘네 공부 잘하니까. 그래서 국영수 탐 9 중에 3개의 합을 6을 가져와. 빡세네요. 3합 6. 중앙대인데. 이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이건 약간 분위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입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발표를 할 거니까요. 자, 중앙대만 저러느냐?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경희대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레오 르네상스 면접형이라는 전형들이 있었습니다. 자, 1단계에서 서류평가했고요. 보통 4배수를 뽑았었어요. 2단계에서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역시 면접이 들어가죠. 면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던 전형인데요. 신설된 전형은 서류형이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서류평가 100%를 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류를 저렇게까지 많이 보겠다는 얘기는 우리 선정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과정도 있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지, 탐구 보고서도 빵빵하게 잘 진행을 하지, 서류 평가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학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국영수 탐 중에 3개 합이 4입니다. 3합 4. 와, 씨, 3합 4 뭡니까? 1,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2 땡! 이거예요 지금. 3합이니까 3합 4. 약대니까 의대니까. 그리고 한국사 5. 근데 일반 의학이 아니면은 국영수 탐 중에 2합 5. 2합 5. 2합 5는 할 수 있죠. 영어 2 맞고 나머지 3 맞으면 된다 이거야. 그쵸? 물론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한국사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래서 이 전형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인재상 자체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특목자사고, 과탐, 그리고 거점학교의 활동에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서류를 100% 본다는 얘기는 이런 게 들어가란 얘기예요. 과중반이고 거점학교 활동도 열심히 했다. 자, 그리고 내신 등급이 내신 등급은 보지 않습니다. 등급을 보지 않아요. 등급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걸 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절대평가, 그러니까 내신의 등급을 보진 않아요. 1.1이냐 1.5냐 1.6이냐 이걸 보진 않는데 성취도를 봐요. A, B, C, D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취도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이수,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서류를 100%를 해서 선발하겠다.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 정성적인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내신 따기 편하다고 해서 짜치는 식으로다가 2학년, 3학년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된다. 요 결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내신의 등급이 없이 수능의 최저를 가져오는 서류평가 100%의 전형인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일단은 과중 들어와 이거예요. 그리고 특목자사고 애들도 들어와. 그런데 너 최저 맞춰야 돼. 이제 이런 기준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개 학교만의 특이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때 각 대학에서 최저를 어떻게 걸 건지, 어떤 전형으로 할 건지는 조금 더 있어야지 발표가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넘어야지 발표가 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신이 5등급제가 됐으니까. 자, 의미 있는 두 개의 대학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결국에는요, 관리된 목표 성적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1학기 때 1.33, 2학기 때 1.33 아주 이상적이죠. 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복습하고 암기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1.33 정도로 만약에 받았다. 기가 막힌 겁니다. 1.33 최상위권이에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5등급 제도가 됐는데 왜 1.33이 최상위권이지? 그러니까 1을 올 1을 하는 애는 없어요, 거의. 정규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1과 2가 섞일 거예요. 근데 1이 더 많아야죠. 1.33이라는 건. 그쵸? 그러니까 1.33을 받은 아이는 전교의 10명에서 조금 뭐 12명, 13명? 이 정도 숫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1.33 정도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게요. 국영수랑 통사통과라고 했는데 국영수가 중요하죠. 통사통과도 중요하고 그런데 과목별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뭐는 1이고 뭐는 3이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5등급 제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목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편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불리해지는 게 5등급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센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노답인데? 나 진짜 영어는 진짜 못하겠다. 국어는 모르겠어. 그냥 영어,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과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1.33은 균형 있는 등급을 받은 학생이고 이 친구가 이제 1학기 말고 2학기 모의고사 1학기 때 모의고사 겁나 쉬워요. 3월, 6월 너무 쉬워요. 9월도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1학년 마지막에 보는 이제 9월, 10월 모고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영어, 국어, 수학이 국어 98% 100분위가 수학이 98%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지만 100점 정도 맞아줬다. 이러면은 이 친구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신은 어때요? 여기 학생들 오셨는데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세요. 안 죽어. 진짜로. 너무 졸릴 거예요. 그리고 제발 중학교 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첫째인 경우. 언니 오빠가 없어서 본 게 없네, 얘가. 기준이 없어요. 공부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학원 갔다 오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님? 옌병하고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계속 누워서 막 그걸 보고 있고 막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스카를 가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스카 가서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공부들을 1시간, 2시간 더 하고 그러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학원이 보통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쉬고 뭐 하다가 한두 시에 결국 자잖아, 니네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카로 바로 가셔서 2시간, 3시간을 이어서 공부를 몰입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빨리 씻고 핸드폰 딱 거실에 두고서 빨리 자야지.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어찌됐건 모든 짓을 다 하세요. 불법만 빼고 양아치 이런 거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도 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에는. 빨리 먹여서 빨리 보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출발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거면 뭐 지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2학기 때는 이제 감을 좀 잡거든요. 내신 하는 방법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국수형 모의고사 이런 등급 나오려면 사실 학생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학부모님의 여러 가지 지원과 가이드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이는 일단 선수예요, 선수. 트랙으로 나가서 제가 뛰고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최저를 맞추는 것은 추후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부모 역량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학군제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셔야 됩니다. 최저가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왜 저런 말을 해 어이없게 뭐 저런 걸 굳이 얘기해? 이런 분위기인데
서부학군은 수능 최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야 되는 학군이에요. 내신이 좋으면 다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매우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고1 SMP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내신이 좀 이렇게 하위권에 있던 학생들, 얘네들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한 전반적인 어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SMP라는 건 이주아 워건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Special Management Program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중에 재원생들 중에 저희랑 이걸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을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얘도 슬랙으로 신청을 해요. 저 SMP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적 분석 및 학습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맞아요. 얘가 국영수 기본이 안 돼 있고 암기에 강한 자, 혹은 얘가 수학과만 좀 몰입한 아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1대1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과목별로. 그리고 슬랙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바로 노트 필기하는 방식들, 정리하는 것, 그리고 영어 단어 만드는, 나만의 영어 단어장 만드는 방식들, 국어에서 서평을 써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 3회 대면을 더 함으로써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디벨롭하면서 성립을 하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일 만나지 않아도요. 매일마다 슬랙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애들이 올려요. 그래서 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쫙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것을 진행을 했던 학생들은 지난주에 제가 중3 설명회 있었거든요. 중2, 중3 설명했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우리 애가 한 달 동안 이걸 했다 SMP를. 근데 지금 동생이 중2인데 중2반에 오면 얘도 시작을 중2 때부터 할 수 있느냐. 저 SMP가 너무 좋더라. 진행을 꼭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2는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하려면 성적이 있어야 돼갖고 성적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위태롭다 이런 아이들이 SMP가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 본 아이들이 지금 오늘도 와갖고 지금 위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적이 1, 2학기가 너무 달라요. 좀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것도 잘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꿰매다가 놀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제 선정부 최상위권의 시나리오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공부를 넘어서 성적의 기록이 남겨져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죠. 자, 일반고를 넘어서 심화 탐구의 장, 과학 중점반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과중이 지금 과중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법고 수준의 깊이 있는 교육과정이 이수가 되어집니다. 차별화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의 논문 데이터 분석 및 변인 통계 기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목고 아이들하고 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게 좀 큰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드림 리딩과 독서 작원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독서로 세운 진로의 뼈대. 그래서 자기가 소재를 잡고 진행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 실험 동아리가 되게 중요하죠. 공동체 역량.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 개인의 역량 강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개인 탐구 보고서를 받지 뭐하러 공동체로 동아리를 만들겠습니까? 공동체 역량에서는 실험 동아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실패의 미학을 아는 협력적인 리더의 역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창의응합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4가지의 최상위권 시나리오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입학사정관을 사로잡는 우리 선정고의 전략. 아까 드림 리딩 프로젝트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검증까지 하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과한테 굉장히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문과한테 기회죠? 일단 문이과 통합에다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선정고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뭐 과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쪽수가 겁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공학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에다가 인원이 많아요.
물론 과중도 있고 뭐 이과도 있겠죠. 근데 이과하고 과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과인 학생들이 우리는 불리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른 해석을 하셔야죠. 과중과 이과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적권이 높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일 땐 걔네는 그쪽으로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문과 선택 과목을 하는 아이들은 이 중에서 내가 탑 먹으면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과학을 아는 인문학자 컨셉을 이렇게 잡는 거죠. 우리 학교가 이렇게 과학 베이스가 좀 있다 보니까 과정도 있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 과학을 통한 인문학자 그게 나야 나.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선택 과목 압도적인 내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과에서 싹 다 빠졌잖아. 여기서 내가 탑 먹으면 되지. 그리고 과학 중점, 인프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역량 강화하고 독보적인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겸비한 차별화된 인재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완전 먹어주는데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그리고 질문하는 세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쓰라고 할 때부터 리로스쿨 나왔을 때 끼깔나게 써야 된다. 혼자 쓰지 말아라. 슬랙을 통해서 묻고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난 완결체를 그 다음에 내라. 이런 말씀 드렸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질문 내용과 독서를 연결하고 선생님과의 교감 및 기록 이런 것들을 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풍성한 설득 기록을 완성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한 복습, 내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교에서 잘 들으셔야죠. 그리고 내신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신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 자, 그리고 수행평가 잘 챙겨야 되고 중간기말 이후에 2주 활동계획. 이때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주로 중간고사 끝난 바로 직후부터 2주,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의 2주.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더 바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막 이거 쓰느라고 오히려 스카이에 더 오래 앉아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상황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